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신에는 좀 섬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이게 지수가 왜 확장이 되면서 왜 이런 제한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 연산상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내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수업을 할게요. 지수.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들은 영상을 다 찍어서 당일 아니면 뭐 다음 날 정도, 보통은 다음 날 정도에 올라갑니다. 다음 날 정도에 올라가고요. 영상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을 치면 됩니다. 선생님은 유병서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QR이 있는데 QR이 없네 오늘. 아무튼 그냥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치면 이제 화목 해가지고 뭐 수원, 수투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수업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숙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개념적인 부분이나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는 부분을 영상을 한번 살피면 숙제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시간 낭비 같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영상을 다시 봄으로 인해서 내가 숙제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거든 사실은.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조회수가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빠가 맨날 누르셔가지고, 그죠? 아빠가 조회수 1을 담당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사실은 지수라는 것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뭐 이런 식의 2의 3승 뭐 곱하기 2의 제곱 너가 지수 법칙상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 1 이전에는 지수가 어떤 범위에서 정의가 됐냐면 자연수 범위에서 정의가 됐었어요. 자연수 범주에서 지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범주에서의 지수가 정의가 된 상태에서 지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수 법칙이었어요.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이 같은 것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 너를 거듭 제곱을 또 했을 때 우리가 지수끼리 곱해진다. 이렇게 지수 법칙 보통 3가지가 있는데 그 지수 법칙을 유지를 한 상태로 이 지수라는 이 녀석을 자연수가 아닌 어떤 정수가 아닌 어떤 유리수로 이런 식으로 지수를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식의 정의를 해야지만 기존의 지수 법칙을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의 약속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확장을 하겠다는 거야. 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할 때도 각도라는 걸 이제 확장을 할 거거든. 0부터 180도가 아닌 무슨 음수로도 확장을 하고 무슨 뭐 360도보다 큰 각도로 확장을 하고 그런 각도에 대한 어떤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확장을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처음에는 자연수 범주였는데 얘를 자연수 아닌 연수 아닌 정수로 확장을 했어요. 자연수 아닌 정수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0이라든지 그다음 음수 같은 게 있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겠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그래? 그럼 2의 0승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건데 그래서 밑이 어떤 뭐 숫자일 때 우리가 지수가 0일 때는 너를 1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연산상 우리가 이렇게 너의 뭐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에도 2의 3승 분의 1 너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 이런 것들이 연산이 되더라 이거야.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너를 지수 법칙상 너가 허용이 되려면 우변에서는 너랑 마이너스 3이랑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2의 0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상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2의 3승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되죠. 너랑 너랑 곱해지면 결국에는 1이 나오죠. 그래서 2의 0승을 정의상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기존의 지수 법칙이 이와 같은 지수 법칙이 지수라는 거를 정수, 음의 정수로 확장을 했고 또 0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기존의 지수 법칙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기존의 지수 법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수를 확장함에 따라서 밑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이 생겨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였던 경우에는 밑에 대해서 밑에 제한이 없었어요. 즉 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0의 3승 이런 것도 정의가 잘 되고 마이너스 2의 3승 이런 것도 정의가 잘 됐더라고. 이런 것도 다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잘 정의가 됐었는데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0의 0승 이런 것들은 문제가 돼요. 너는 1이라고 하자니 0을 0승을 했는데 1인 것도 좀 너무 이상하고 0인데 0을 아무리 곱해봤자 사실은 0인데 0을 빵개 곱했다고 1이 된다고? 이것도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0의 0승이 1이고 어떨 때는 0의 0승이 0인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더라 이거야. 수학에서는 애매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0의 0승이라는 건 아예 정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정의대로 간다면 0의 3승분의 1이 돼야 되는데 0의 3승분의 1이라고 하자니 분모가 0이 돼버리죠. 분모가 0이 되면 나는 분모가 0일 때는 정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역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지수 부분을 정수로 확장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밑이 0인 형태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수 아닌 정수로 지수를 확장하면 밑은 0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최초의 제한입니다. 우리가 밑에 대해서 원래는 제한이 없었어. 밑에 대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서 언제? 너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근데 지수를 자연수 아닌 정수로 확장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거야.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내신에 잘 나오는 포인트고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 두 번째, 자연수 아닌 정수로 확장을 했어. 그럼 정수 범주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떻게 확장을 해? 정수 다음으로 큰 범주는 유리수가 되죠. 그죠? 유리수. 그래서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 정수 아닌 유리수로 확장을 합니다. 자, 정수 아닌 유리수로 확장한다라는 거는 예컨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2에 뭐 2분의 1승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너는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2에 너가 2 제곱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수 단원의 시작은 사실은 지수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부터 사실은 얘기하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거꾸로 돼 있죠.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확장을 하다 보니 거듭 제곱근으로 정의를 해야 돼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거꾸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너를 확장을 못 해요.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은 뭐냐? 거듭 제곱근은 결국에는 그냥 어떤 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x를 n번 거듭해서 제곱을 했을 때 어떠한 a라는 값이 나온다면 나는 간단해. 너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는 a의 n제곱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x가 a의 n제곱근인 것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완벽하게 서로 동치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x의 n승이 a면 x는 a의 n제곱근이고 x가 a의 n제곱근이면 x의 n승은 a가 되는 관계에 있어요.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무슨 x가 3의 4제곱근일 때 어쩌고. 그럼 x가 3의 4제곱근이라는 거는 x를 4제곱하면 3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방정식으로 자꾸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통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이 표현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거듭 제곱근의 기본 정의에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냐면 실수 여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즉 x가 실수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즉 거듭 제곱근은 내가 n승을 했을 때는 n차 방정식이죠. 기본적으로. n차 방정식은 항상 몇 개의 근을 갖냐면 n개의 근을 갖게 돼 있어. 하지만 범주가 어디 범주냐면 복소수 범주 내에서 n개의 근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x 4제곱이 1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 4제곱이 1이 될 수 있는 x라는 거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허수 단위 i와 대표적인 허수 단위 마이너스 i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게 너의 4제곱근들인 거야. 즉 1의 4제곱근 4개를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들을 내가 굳이 관찰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인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n제곱근은 항상 n개이다죠.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n제곱근은 항상 n개이다. 중요 복소수 범위예요. 복소수 범위. 이 부분을 이제 참거짓으로 곧잘 물어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n값이 홀수인 경우와 n값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죠. n값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오고 n값이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얘는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이때 두 개, 빵개,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뭐에 대한 여부부터 판단을 하냐면 내가 거듭제곱근 중에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부터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실수인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실수라는 거는 직교 좌표상 표현이 돼야 돼요. 좌표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x의 n승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얘가 n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래프가 좀 달라지는데 홀수일 때는 x값이 커질수록 그냥 계속해서 커지죠. 음수일 때는 음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뭐가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너가 짝수라는 거는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0일 때는 0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보시면 a라는 거를 내가 아무데나 갖다 그어도 a값이 0보다 크든 a값이 0보다 작든 보시다시피 이 x의 n승이라는 것과 a가 만나는 점은 이와 같이 한 번씩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위에서 한 번, 뭐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항상 어디로 지나가든 a 값의 어떤 부호와 무관하게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근데 n 값이 짝수가 되면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는 두 번 만나고 a가 0일 때는 한 번 만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곧 너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사실은 이 x n승는 a의 실근의 개수와도 동일해요. 그래서 너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래서 표현 자체가 n제곱근 중 실수 혹은 너의 방정식의 실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풀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참거짓 문제 중에서 무슨 뭐 9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4제곱근은 항상 4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4개를 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제 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실수인 것을 물어봤을 때만 케이스를 나누고 그게 아닌 그냥 n제곱근을 물어보면 항상 n개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 부분은 실수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표기 자체를 x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들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찾냐면 그중 실수인 것은 n이 홀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x는 a의 n 제곱근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0보다 클 때는 x는 n제곱근 루트 a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기가 이게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는 i고 우리가 너를 n번 거듭제곱하면 이제 a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어차피 너를 짝수번 거듭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같은 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홀수일 때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a가 0일 때는 그냥 0인 거죠. x는 0인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그랬죠. 일 때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근에 대한 얘기는 항상 너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항상 들어가죠. 마이너스가 붙는 요거는 이제 n이 짝수일 때만 우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표현 자체가 어떤 a의 n제곱, n 거듭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다 인 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n제곱근 a 라는 표현은 얘는 그냥 요거예요. 이 앞에 a 앞에 붙는 이 n제곱근이라는 요소는 요 기호를 뜻해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제곱근 2인 것과 2의 제곱근인 거는 전혀 다르죠. 2의 제곱근이라 함은 제곱해서 2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지만 제곱근 2라는 거는 그냥 루트라는 이 기호가 제곱근이고 여기에 2가 와서 얘는 루트 2 하나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중등 과정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정확히 40% 학생이 자고 있는데 어떡하죠? 많이 졸립나요? 자, 미안해. 어떡하지? 원래 수빈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인 건 알고 있어요. 원래 오면 이제 힘들게 와가지고 좀 졸려하는 시간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간에 시험 볼 거니까 시험 시간에 자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근데 자면 안 돼. 오늘 자면 뭐? 아 그래. 그러면 가서 저걸 올리세요. 너는 좀 더. 승훈 이쪽에 앉을래? 이쪽이 좀 더 시원. 그 밑이 제일 더워요. 원래 등잔 밑이 제일 더 덥고. 걔를 올리면 돼요. 올리면 바람을 올려. 날개를 올리면 너한테 바로 안 와요. 승훈은 더우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시원할 거야. 응. 거기서 네가 조절하세요. 더우면. 자. 좋은 거는 그럼 나중에 다시 개념 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거 수원 처음에 앞에 지수로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은 보통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좀 이따 문제로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생긴 걸 이런 거듭 제곱근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의 n분의 n승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m제곱근 루트 a의 n승 이렇게 역시 정의를 하겠대요. 이것도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 원래 기존에는 지수가 유리수, 지수가 이렇게 생긴 형태에 대해서는 아예 정의를 안 했었어요. 근데 너의 정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변을 n번 거듭 제곱을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 거듭 제곱근 기호를 한번 봐줄래? 자, 이 기호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숫자를 n번 거듭 제곱하면 a의 n승이 나온다는 기호야. 그죠? 아까 원래 이런 식이었죠. 세제곱근 루트 2면 나는 이 숫자는 3번을 거듭 제곱하면 2가 나오는 숫자야. 이런 정의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거를 n번 거듭 제곱하면 당연히 a의 n승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상 그래.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너에다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지수 법칙상 지수끼리는 곱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약분이 되면서 a의 n승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좌변도 a의 n승이 나오고 우변도 a의 n승이 나오고 이 부분은 거듭 제곱근의 정의상 a의 n승이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은 지수 법칙상 a의 n승이 나온 거예요. 그 기존의 지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이고 근데 여전히 정수 아닌 유리수로 너를 확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야. 마치 여기서 0의 0승, 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것처럼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9에 너가 여기 발레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있다. 마이너스 3에 n-3이다. 2에 2분의 1승. 자, 이런 거를 한번 볼게. 그러면 원래 지수 법칙상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에 2랑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수 법칙은 거듭 제곱하면 지수끼리 서로 곱해진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려. 왜냐면 마이너스 3의 1승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계산을 먼저 하는 게 맞아?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하는 게 맞죠. 즉 9가 돼야 되지. 9에 다시 2분의 1승 된 거니까 루트 9인 거죠. 너는 3이 되죠. 즉 너랑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밑이 너가 음수가 되면 이 자리가 유리수가 됐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어떨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떨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너를 좀 정의를 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거 유리수 지수를 했을 때 밑이 음수여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런 것도 되잖아. 봐봐. 마이너스 3에 3분의 1승 어때? 이런 거 해보면 마이너스 3에 1승이니까 마3 나오고 이거 먼저 하더라도 마이너스 27에 3분의 1승이니까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이면 넌 마3이 나오거든? 얘는 일치하지.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지. 그지? 수학에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수학에서는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지? 그럼 그냥 안 써요. 아예 정의를 안 한다고. 그래? 그럼 너는 밑이 음수일 때 나는 지수, 유리수 안 써.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유리수 지수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결론.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밑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밑을 아닌지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로 확장이 된 경우에는 밑은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 와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요. 요게 지수의 확장과 그 확장에 따른 지수 법칙,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연산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0보다 커야 되더라. 여기서 이제 유리수 다음으로 큰 범주인 실수로 확장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무리수도 포함을 시켜가면서, 그죠? 실수로 확장이 되면 밑에 대한 범위는 똑같아요. 밑은 여전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지수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지수를 왜 확장해 나갈까? 왜 실수로 확장을 해 나갈까?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수로그 다음 단원 이름이 뭐죠?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서 그래. 지수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방부등식도 해결하고 그러려면 지수를 실수 범주까지 확장을 해놔야 되거든. 그 짓을 하려고 이거를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지수 함수 밑이 다 0보다 큰 것들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함수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게 기본적인 지수 확장, 지수 법칙 활용에 대한 얘기고 거듭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있어. 지수의 확장 바로 위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mn이 0보다 크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뭐 이런 게 된다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너의 a의 n승 너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듭 제곱근끼리 곱하면 너는 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뭐 쭉 나와 있죠. 뭐 나눗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그 다음에 요 n 거듭 제곱 끈 루트 a의 m승 이제 너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a의 m승. 그래서 거듭 제곱근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양변을 이제 거듭 제곱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죠. m 거듭 제곱근 n 루트 a 너는 얘네끼리 곱해지죠. 그죠? m n 루트 a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제 역시 양변을 거듭 제곱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양변을 mn승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너도 mn승을 하시고 그럼 너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너의 m승의 n승인 거죠? 요거의 n승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근데 너는 정의상 너를 m승을 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안에 게 남아요. 이렇게 근데 다시 정의상 n제곱근이고 n승이니까 없어지죠. a가 남죠. 근데 그거는 mn에다가 한 번에 mn승을 해서 없어지는 거랑 똑같죠. a랑 a랑 같죠.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뭐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뭐 요 정도? np 거듭제곱근 a 너랑 a의 m p승 이렇게 너는 n 거듭제곱근 a의 m승과 같다. 여기 p인 부분과 너랑 서로 없어진다. 약분되듯이 이제 계산이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4제곱근 루트 a의 6승이면 2 루트 a의 3승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사실 지수로 확장만 해놓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너는 a의 6승에 4분의 1승인 거죠. 이 부분은 이제 n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이렇게 너는 이렇게 n분의 1승으로 오는 거죠. 그럼 너는 어차피 a의 2분의 3승이잖아. 6이고 4니까. 그러니까 너는 a의 3승에 사실은 2분의 1승이죠. 그럼 너는 2 루트 a의 3승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고 굳이 거듭제곱분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 거듭제곱분과 관련된 연산 문제는 다 그냥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으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됐죠? 자,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문제 조금 보고 우리가 쉬는 시간은 2번 정도 가질 거예요. 2번 정도 갖고 일단 1시간 한 15분 정도 수업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옳은 거를 골라봐라. 125의 실수 동그라미 인세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애시당초에 세제곱근이 되려면 얘를 세제곱을 해서 125가 나와야 되는데 5를 세제곱하면 125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 마이너스 5를 세제곱을 한다고 해서 125가 나오지는 않죠. 기억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번 9의 4제곱근 중 동그라미 실수. 항상 이 문제는 실수인 것을 물어보는 건지 실수가 아닌 그냥 임의의 거듭제곱근을 물어보는지가 되게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얘는 여전히 실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우리가 루트 3을 4제곱을 하면 9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4제곱을 하면 역시 9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실수인 거는 2개밖에 없다고 했죠. 언제? 짝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 니은번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4제곱근 8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4제곱근 81은? 그냥 3인 거죠. 4제곱근 81이라는 거는 4제곱근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면 기호로서 그냥 4 루트 8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즉 얘는 여러 개의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숫자인 3만을 뜻해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리을번 마이너스 27의 실수 동그라미 세제곱근 동그라미. 어차피 실수인 홀수 거듭제곱근은 어떤 값에 무관하게 항상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리을번도 역시 참이 됩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해보세요. 2번에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25의 제곱근, 81의 4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2의 16, 16의 4제곱근. 자, 일단 기억번 볼까요? 기억번 25의 제곱근은 2개인 게 맞죠. 그죠? 얘는 실수 제곱근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실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곱근은 무조건 2개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2개이다. 이거는 맞아야 틀려요? 이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많이 틀리니? 맞아요? 맞죠? 왜 맞죠? 내가 어떤 조건이 없어? 실수 조건이 없어요. 자, 실수 조건이 없으면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예요. 다시 한번 실수 조건이 없으면 어떠한 숫자인지 무관하게 n제곱근은 무조건 n개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럼 2개야. 의 실수인 제곱근은 없는 거죠. 빵개인 거죠.
하지만 실수 조건이 없으면 이와 숫자와는 무관하다. 얘는 오히려 그냥 25라고 줘서 그렇지 마이너스 25라고 주면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어쨌거나 기억번 참이라는 거죠. 니은번 너의 4제곱근 중 동그라미 실수인 거야. 실수인 것은 3밖에 없다. 근데 짝수 제곱근이고 81이 양수기 때문에 3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이너스 3도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을 수가 없다고 했죠. 정확하게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홀수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반드시 한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상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디귿번은 그래서 틀렸고, 리을번 2는 16의 4제곱근 중 하나라고 했다는 거는 그냥 2를 4제곱해서 16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4제곱하면 16 되는 거 맞죠? 넘어갑니다. 3번 다음과 같은 A, B에 대해서 성립할 때 X를 구해봐라. A는 8의 세제곱근 그럼 8의 세제곱근 그 중에서도 실수인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4의 역시 세제곱근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A 플러스 B는 X의 세제곱근 그럼 A 플러스 B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X의 세제곱근 이라 하면 내가 거꾸로 마이너스 2를 세제곱을 하면 너가 곧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너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4 거듭제곱 곱하기 12의 12승의 n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이 정확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 일단은 3은 24승이고 12는 12승이거든? 근데 12라는 거는 3의 12승도 있고 4의 12승도 있는데 4는 사실은 2의 2승이니까 2의 24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작은 거 순으로 2의 24승 곱하기 3의 36승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태가 됩니다. 자, 너의 n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양수예요. 그리고 n제곱근을 한다는 거는 너의 n분의 1승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럼 지수 법칙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2의 n분의 24승 곱하기 3의 n분의 36승. 우리가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잖아. 이게 지금 자연수 조건이거든. 4번 위에다가 자연수 조건이라고 써놓을게요. 자연수 조건. 지수 쪽에서 자연수 조건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수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녀석들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지수 부분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자연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너가 0, 너가 1, 너가 2 이런 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수가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니야? 지수가 0이 돼도 괜찮아. 2의 0승도 자연수니까 3의 0승도 자연수고. 그래서 얘네가 아닌 정수가 되려면 사실은 n 입장에서는 n은 36의 약수가 돼야 되죠. 너는 24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n이라는 거는 24와 36의 공약수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도 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n이라는 거는 24와 36의 최대 공약수인 12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4번은 이런 문제 중에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20번 같은 거, 19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자연수 조건 문제거든. 살짝만 넘겨보시면 19번, 20번 여기 지금 자연수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19번, 20번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요 19번, 20번 둘 다 평가원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3 모의고사 기준에서 기출됐던 상당히 유명한 문제들이고 내신에는 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5번. 실수 a가 루트 2의 세제곱근일 때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는 어떤 자연수 n의 6제곱근 1의 n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지금 a가 루트 2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a를 세제곱을 하면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고요. 관계식만 잘 써주세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
너가 n의 6제곱근이라는 얘기는 6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너를 육승을 하면 n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보자는 얘기죠. 그럼 육승 하면 되잖아. 육승 따로따로 해주면 되지 뭐. 그럼 넌 뭐가 나오면 a 6승 곱하기 4의 제곱 되나요? 이렇게. 근데 a의 6승은 너를 제곱하면 되잖아. a 6승이 2가 되네요. 답은 10, 30,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굳이 무슨 뭐 a가 2의 6분의 1승이고 너를 다시 대입해서 지수법칙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의 구조를 먼저 보시고 아, 이 부분이 단순화가 먼저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시고 이거를 고스란히 이용을 해서 좀 연산을 줄였죠. 그죠? 애들이 보통은 여기서 a는 2의 6분의 1승 이거부터 구한다고? a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구하라고 하지 않는 건 제발 구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이 수학을 할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문제에서 시킨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막 일부러 가시밭길 골라가고 있죠. 그래서 A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 넣고 연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6번 별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얘는 수능 뭐 내신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항상 두 가지로 갈려요.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 만약에 짝수라면 그 우변에 있는 뭐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보는 거냐면 n값이 거듭제곱근이 홀수 거듭제곱근인지 짝수 거듭제곱근인지 그 두 가지부터 확인을 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fn이라는 건 뭐냐면 너는 9의 n 제곱 근 중 실수의 개수인 거죠. 그럼 보시면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9라는 거는 0보다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n이라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마이너스 9의 역시 n제곱근 중 실수 개수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네요. 자, 그래서 F4, G4, F5, G5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F4랑 G4랑 F5, G5 이렇게 더하고 있죠. 자, 어차피 이 부분은 항상 1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1이 나온다고 했죠. 실수의 개수는 항상 한 개씩 나오고요. 짝수일 때만 이 녀석의 부호를 본다고 그랬는데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짝수일 때 한 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0, 너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 보시면 7번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7번. 응. 응? 응. 7번 풀어. 7번. 학생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승우라서 별명이라도 만들어줘야 알지. 쟤도 승우야. 네, 승우가 2명이라서. 그렇다고 성을 포함해서 부르면 너무 정이 없는 느낌이죠. 아닌가? 원래 성까지 잘 안 부르잖아. 원래 성까지 부르는 건 집에서 엄마가 혼낼 때 부르죠. 야, 지승우! 이렇게 부르죠. 보통. 선생님 딸 이름이 유해나인데 보통은 혼낼 때 성을 같이 부르죠. 풀어니 준서야?
지금 A 집합은 정해져 있고요. B 집합은 A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해서 집합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B라는 집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A는 이렇게 마사 마삼 마이 2, 3, 4 B는 A에 있는 걸 제곱을 해서 집합을 만든 거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기껏해야 원소는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랑 2를 제곱한 거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자, 볼게요.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y 거듭 제곱분 루트 x 이렇게 너가 실수이고 싶대. 실수. 이런 형태가 실수가 되려면 y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너의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y 값이 홀수야. 즉 y 값이 요거야.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를 xy 순서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의 제곱이 되면 이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요. 아무거나 들어와도 이 형태는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 뿐이야. 얘가 음수가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상관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짝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2의 제곱이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여기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와야지만 이 형태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럼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는 너를 4번 거듭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어떤 실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4번을 거듭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짝수가 되면 너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개냐면 6개죠.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것만 하니까 3개죠. 근데 2의 제곱도 있고 4의 제곱도 있죠. 그래서 너도 똑같이 3개. 총 몇 개의 순서상이 나오면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8번 봅시다. 8번도 거듭 제곱근 문제인데 보시면 실수 x와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역시 실수인 것의 개수가 자꾸 나오죠.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쪽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옳은 거를 골라봐라.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는 표현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어떠한 미지수를 n승을 해서 x가 된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선생님은 t라고 잡아줄게요. 어떤 t라는 것을 n승을 해서 x가 된 것인데 그 실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n제곱근, 즉 t를 말하는 거라서 t의 실근의 개수예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x의 n승이 a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x가 이 밑에 자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x가 오히려 우변에 들어가 있고 뭔가의 거듭 제곱근. 그래서 새로운 미지수 t를 선생님은 문자로 잡았습니다. t의 실근의 개수를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본다는 거는 너의 홀수 짝수 여부를 보는 거고 너의 부호를 보는 거죠. 너의 홀짝, 너는 부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기억번. 실수 a에 대하여 f3,a는 f3,a 제곱이다. 지금 어차피 n 값이 홀수가 되는 순간 f에 3, 뭐시기는 누가 봐도 1이죠. 그죠? 이 자리가 홀수가 되면 너의 실근의 개수 무조건 1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a나 3,a 제곱은 당연히 서로 1로
같을 수밖에 없죠. 니은번. 실수 A, B에 대해서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면 F의 4,A와 F의 4,B를 비교를 했을 때 너가 항상 이렇게 크거나 같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쟤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지금 너는 무슨 뜻이냐면 t의 4제곱는 a의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너는 t의 4제곱는 b의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얘는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t 4제곱이라는 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 여기가 0이고 그러면 a, b가 지나가기를 A가 밑으로 지나가고 B는 너보다는 약간 더 위로 지나가는 거죠. 예컨대 뭐 이런 거 가능하죠. A, B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가능하죠. A가 밑으로 지나가고 B가 위로 지나갈 수 있죠. A, B A가 밑으로 지나가고 B가 위로 지나갈 수 있죠. A, B 즉 A보다 B가 큰 이상 교점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 지나가는 직선이 위로 갈수록 교점의 개수는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빵개 2개, 빵개 1개, 1개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 자체는 오른쪽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예요. 얘는 그래프로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디귿번 이 이상의 정수 A, B에 대하여 FA, B와 FB, A가 서로 다르다면 FA 플러스 B, B와 FA 곱하기 B, B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가? A, B는 이 이상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죠. 기본적으로 너가 서로 다르대. 지금 이 뒷부분은 일단은 0보다 커요. A, B는 0보다 크고요. 그러면 너의 실근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A, B의 홀수 짝수 여부가 실근의 개수에 영향을 주거든. 만약에 A, B가 둘 다 홀수였다면 1개 1개니까 서로 같았겠지. 둘 다 짝수였다면 2개 2개니까 서로 같았을 거예요. 즉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B 중에 어느 하나는 홀수고 어느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예요. 맞죠? 즉 A, B 중 하나만 홀수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간다. 요거 이해가요? 둘 다 홀수였으면 둘 다 1개, 둘 다 짝수였으면 둘 다 2개. 그러니까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런 상태. 누가 누군지는 몰라. 누가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 F, A 플러스 B와 FA 곱하기 B를 물어보고 있지. FA 플러스 B 뒤에는 어차피 양수. 그 다음에 너가 FA 곱하기 B 너도 역시 양수. 자, 둘 중에서 이쪽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죠. A 플러스 B는 홀수 짝수 중에 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A 곱하기 B는 홀수 짝수 중에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이고 양수, 짝수이고 양수. 그러니까 너는 1개, 너는 2개. 그러니까 오른쪽이 큰 게 맞죠. 참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괜찮아요? 자, 이제 9번부터가 지수법칙의 확장, 지수법칙, 지수를 연산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보시면 얘는 뭐 간단하죠. 세제곱근 64, 즉 64에 3분의 1승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9에 2분의 3승. 근데 얘는 이제 4의 3승이니까 너의 3분의 1승이죠? 약분되죠? 너는 3의 제곱이고 약분되죠? 27 되겠죠? 4가 나오더라. 간단하게 31이 나온다. 그 다음에 10번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별표 쳐놓을게요. 얘는 직접 연산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x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3의 6분의 1승과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이런 관계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은 서로 역수관계 있죠.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라는 거를 이해를
관찰을 하시고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1 전체의 3승.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제곱을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각각을 제곱을 하겠죠.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둘이 곱하면 1이 되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서 1을 뺀다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통분돼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4고 너랑 합쳐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실은 너는 어떤 구조이냐면 3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되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랑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 보시면 x랑 얘랑 더하는 거죠. 근데 x는 요거고 얘는 이거 6분의 1인데 미안해. 이거 6분의 1이죠. 얘네가 더해지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너는 2분의 1이니까 너가 이렇게 없어져서 둘이 더한 게 3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전체의 3승이니까 답은 루트 3. 이렇게 답이 루트 3이 나온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지역에서는 뭐 휘문고, 내신기출 이런 데서도 뭐 곧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 그래서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 2였던 게 1을 빼면서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식 정리하시는 부분을 잘 보세요. 넘어갑니다.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2의 x승 너와 루트 5의 y승 너가 3의 마이너스 z승인 거죠. 너를 만족하는 영한인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한대요. 이 yz는 y 더하기 2z. 구하고자 하는 거는 4의 x 플러스 1승. 자, 여기서 얘도 이제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등호로 돼 있으면 반드시 는 새로운 변수 k를 놓고 풀어주세요. 는 k까지만 도입을 주셔도 문제를 푸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자, 는 k를 주고 나면 각각의 구조를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 2의 x승은 k, 루트 5의 y승은 k, 3의 마이너스 z승은 k.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너를 왜 이렇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면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승을 해줄 수 있죠.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 거듭 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너는 남겠죠. 그래서 2는 k의 x분의 1승이 돼요.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k의 y분의 1승이 되고요. 3 같은 경우에는 k의 마이너스 z분의 1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요거를 하고 나면 너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얘를 이제 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식변형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수가 x, y, z였다면 k 입장에서 지수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형태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주려면 양변을 exy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2z exy? xy로 나눌까? xy로 나눌까? xy래. yz로. 이러고 나눕시다. 2z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서로 뺀 거니까 여기는 서로 더했으니까 여긴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네끼리 연산을 할 때 너에서 너를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z분의 1이고 여기는 z분의 1이니까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여기를 2배를 합시다. 2배를 할 걸 그랬어.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서 5는 K에 Y분의 2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Y분의 2 만들어졌죠. Z분의 1 있죠. 서로 더하고 싶으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나눠줄게요. 그래서 좌변은 5 나누기 3이 되고 즉 3분의 5가 되고 너는 K에 이거랑 이거를 나눴으니까 지수끼리는 서로 빼지는 거죠. Y분의 2에서 마이너스 Z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Z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근데 너가 얼마냐면 2죠? 너가 2예요. 이 자리가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죠. K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고 요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2의 X승이 K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K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의 2X승이 K제곱이니까 4의 X승이 되고 즉 K제곱에다가 4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K제곱은 얘가 K제곱이죠? 4를 곱하시면 답은 3분의 20이 나오더라.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뭐 완전 대표 유형 중에 하나. 근데 처음 보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식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어디부터 보시냐면 는 K부터 보는 거예요. 항상. 여기까지밖에 문제에서 안 주거든. 는 K를 도입을 주고 걔네를 바탕으로 요식을 만든다는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너랑 얘 서로 양변을 YZ로 나눠서 이 둘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12번. 자, 양수 x, 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네. 어떻게 정의를 한 거야 이거? x 연산 y를 앞에 2배가 있고요. x는 4분의 1승을 하고 y는 4배를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했네. 4, y,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자, 이 상태죠? 근데 64 연산 8을 4제곱을 한 거를 식을 표현을 해달래. 해볼게요. 64 연산 8 이걸 전체를 4제곱을 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 연산부터 할게요. 너는 2 곱하기 64의 4분의 1승인 건데 64는 2의 6승이죠. 4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 되겠다. 그지? 더하기 4 곱하기 y가 8이니까 2의 3승인데 2의 3승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이제 4제곱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서 연산이 좀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너의 관계가 있어. 너와 너는 무관하지가 않아. 어떤 관계에 있냐면 곱하기 2의 3승인 관계에 있어요. 맞아요? 즉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근데 2의 3승이라는 건 8이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랑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연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만큼은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그죠? 앞에 2가 있죠? 즉 너는 결론 2를 곱한다는 거는 여기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얘도 사실은 2의 제곱이죠. 3이 곱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너가 또 지수에다가 지수 법칙 2의 2분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 되네요. 이거를 4제곱을 하고 싶은 거죠. 4제곱을 하시면 너는 2의 6승, 너는 3의 4승. 다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산상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2의 2분의 3승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선생님이 어떻게 합쳤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 2의 2분의 3승을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쪼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일치를 시키면서 너를 묶어낸 거죠. 4 더하기 8을 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13번을 보시면 13번도 이제 11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하여 54의 x승은 3분의 1, 그 다음에 2의 y승은 9, 근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를 구해달래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너가 54, x승이 3분의 1, 그 다음에 2의 y승은 9.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면 돼. x분의 1, y분의 2. x분의 1이라는 건 여기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54는 3분의 1에 x분의 1승. 이렇게 만들 수 있죠. y분의 2도 만들 수 있어. 얘가 3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는 3의 y분의 2승.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수끼리 내가 연산을 해서 더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일치해야지만 지수끼리 연산이 되는데 얘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3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54분의 1로 바꿔줄게요. 양변을 역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럼 이제 밑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고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곱해 줍시다. 곱해 보시면 좌변은 27분의 1이 나오고요. 우변은 3에 우리가 찾고 있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밑을 일치를 시켜야지만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을 일치를 시켜줬고요. 자, 그때 이 부분을 찾고 있는데 27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3승분의 1로서 너는 3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하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되겠구나.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4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풀어보세요. 14번 어렵지 않습니다. 수호가 웬일로 군것질 나네? 새콤달콤은 먹는구나. 14번은 13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3 형태를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그들끼리 연산을 잘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x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어 주겠죠. 25는 2의 x분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y분의 1승을 만들 거니까 a는 4의 y분의 1승. 근데 사실은 4라는 거는 2의 y분의 2승으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너는 z분의 3을 필요로 하니까 200은 2의 z분의 3승. 자, 그래서 주어진 x분의 1, z분의 3 만들어졌고요. 한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y분의 2인데 그래서 양변을 2분의 1승을 해서 좌변은 a의 2분의 1승으로 바꿀게요. 우변을 a의 아니지 2의 y분의 1승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3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밑이 다 일치돼야지만 연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는 서로 곱해주고 얘만 나눠주면 되겠죠. 25 곱하기 A의 2분의 1승 나누기 200 너가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3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이 값이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변은 이제 2가 나오죠. 요게 나오고 나면 A값 구하기는 굉장히 쉽죠. 200은 이쪽에다 곱해주시고 25는 나눠주시고 25 나누면 얼마 나오니 이거? 너가 4, 8, 16 나오나? 그죠? 100일 때가 4니까 200일 때는 8, 2 곱하면 16. 그래서 A의 2분의 1승이 16이 나왔으니 A는 제곱하면 256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15번도 이쪽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요. 이대로 연산을 잘 하지 않고 얘를 이제 푸는 모습을 보면 요거를 이제 좀 제대로 배웠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A의 2x승이 5래. 2x승이 5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고 있어요. A의 마이너스 x 분의 A의 3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 이걸 이제 풀라고 시켜보면 풀이하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인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A의 x승이 루트 5니까 너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푸는 놈까지.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가장 정확한 풀이는 분자 분모에다가 A의 x승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지 않고 A의 x승은 루트 5니까 너를 막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곱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A의 2x승 더하기 1분의 너는 A의 4x승이 나오고요.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이 나와요. 근데 너는 어차피 A의 2x승분의 1이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A의 2x승의 제곱이죠. 즉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주어진 A의 2x승만으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대입을 하시면 분모는 6분의 제곱하면 25 더하기 5분의 1 요거를 연산을 하셔야지 얘를 이대로 대입해서 풀어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원을 그래도 한번 들으셨으면 이런 식의 식변형을 토대로 조금 더 연산을 단순화시킨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막 A, X는 루트 막 대입해서 푸는 애들 많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16번. 16번은 약간의 관찰력. 지금 A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승 분의 A 더하기 A의 4승. 너가 8이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거를 이제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너는 A의 4승 1승과 4승이죠. 너가 A의 마일승과 마이너스 4승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수가 플러스 3만큼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렇게 사실은 너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A의 5승으로 묶으면 A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충분히 쓸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랑 사실은 약분이 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약분이 된다는 것만 찾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A의 3승 5 7 너를 A의 마3 마5 마7로 나눈 건데 너도 결국에는 2씩 커져가고 이쪽도 2씩 커져가죠. 지수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A의 10승으로 묶어주면 마3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쓴 것과 너가 같다. 약분되죠? 미안, 너는 6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언제 이런 약분이 가능하냐면 요 간격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간격이 동일할 때.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2죠. 이렇게 지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우리는 약분되는 형태를 관찰을 해볼 수 있다. 16번과 15번이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16번 같은 거 풀 때도 위에다 막 위아래다 곱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17번.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m,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밑줄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순서쌍의 개수.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n 루트 안에 a의 m승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너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바깥은 n분의 1승, 요거 n분의 1승이죠. 그 다음 루트는 2분의 1승, 또 2분의 1승, 또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지수끼리는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n분의 1. 즉 너는 a의 8n분의 m승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얘네끼리 지수끼리 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싹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랑 누구랑 같다고 그랬냐면 루트 너가 a의 루트 안에 a 제곱 루트 안에 a의 3승 루트 안에 a의 4제곱까지 이렇게. 그럼 얘도 해볼게. 다 따로따로 하시면 돼. 맨 바깥에 거 입장에서는 얘는 루트 a죠. a 2분의 1승이에요. 곱하기 두 번째 a 제곱 입장에서는 루트 한 개당 2분의 1승이거든. 그럼 2분의 1승, 2분의 1승 제곱이니까 a의 2분의 1승이에요. 곱하기 루트 한 개당 2분의 1승이라고 했죠. 얘는 3이니까 너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 즉 a의 8분의 3승이에요. 마지막으로 2분의 1,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4승이니까 a의 4분의 1승입니다. 요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요걸 정리를 해보시면 a의 얼마 이거? 너가 1이고 8분의 2고 그럼 2 더하기 8 더하기 3이네. 13인가? 이렇게 2 더하기 8 더하기 3. 통분해서 식 정리한 거예요. 너가 곧 a의 8n분의 m승이네. 일단은 이 부분은 약분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 13은 n분의 m이구나. 이렇게 m은 13n이구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mn이죠. 그럼 n은 2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13 곱하기 7일 때가 91이지, 그지? 8까지는 안 되죠? 2부터 7까지. 그때 m은 26부터 9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정확히 6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mn이 따로따로가 아니라서 n이 정해지면 m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18번 봅시다. 18번 이쪽에서 유명하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뭔가 추워서 그런가? 자, 18번. 뭐지? 자, 30의 A승. 는 4. 그 다음에 30의 B승. 는 3. 근데 희한한 걸 구해달래. 갑자기 미치식? 이렇게. 큰일 났다. 뭐지? 알러진가? 1 빼기 B. 분해. 저 끌려? 추우면 끄세요. A 플러스 B. 자, 이걸 하고 싶대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밑이 갑자기 10이야. 아니 여기서는 30 있고 30 있고 4 있고 3 있는데 갑자기 10이야. 10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지수 부분들이 막 나눠지고 있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사실은 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10에 1-b분의 1승
2a 플러스 b승.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지수끼리는 곱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얘는 지금 B하고만 관련이 있죠. 근데 B하고 관련이 있는데 10, 그리고 30, 그리고 3. 얘네는 무관하지는 않지,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너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 3의 B승 곱하기 10의 B승 는 3의 1승. 요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 빼기 B라는 형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분의 1승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10에 1 빼기 B 분의 B승 너가 3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A, B는 실수라고 했고 요거 맞아요? 지금 요거 좀 따로따로 쓴 거거든? 30의 B승을 3의 B승, 10의 B승 이쪽으로 넘겼고 1-B분의 1승은 양변에다 했어요. 그래서 너는 사실은 3이네? 너는 사실은 3의 B승이네? 그러면 요런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어디 갔죠? 요게 3의 B분의 1승이 돼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1 빼기 B분의 1 3의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너랑 연산을 해서 따로따로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되고요. 그래서 3의 B분의 이 A승과 그리고 여기가 곱하기 3의 B분의 1 B승이니까 1승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끝났고요. 여기만 잘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3의 B분의 1승이 사실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사실은 32, 3의 B분의 1승이에요. 그럼 너는 너의 A승이 4니까 양변에 A승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너가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는 3의 B분의 A승의 제곱이거든? 근데 네가 4라며 너가 4가 나오죠. 그럼 4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라서 답은 48이 나온다. 보통 이제 18번 문제는 수원을 처음 보시면 거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구조적인 것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도대체 10이라는 요소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나와 있는 숫자들의 눈치상 10이라는 거는 30과 3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바탕으로 10이라는 거를 탄생을 시켰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거 이후에는 이렇게 지수법칙 이용해서 너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조금은 연산만 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얘는 이제 내신 같은 데 나오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형태라서 뭐 한번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넘어갑니다. 19번 자연수 조건 별표 칠게요.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유형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원별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이 단원에서 유형상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뒷부분의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내가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되거든. 얘는 그 중에서 내신과 수능에 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거듭제곱분 중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잘 나온다라는 건 약간의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는 요소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뭐 17번, 18번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나오지 않고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형태가 이쪽에서는 가장 흔하게 약간 변별력 있게 내신과 수능 모두 출제되는 요소예요. 자, 19번 보시면
자, 세제곱근 루트 2분의 n과 4제곱근 루트 3분의 n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형태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 구조를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4제곱근으로 되어 있죠. 얘는 다양하게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면 6분의 n 루트 5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뭐 되게 희한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너가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근데 지금 n의 형태를 문제에서는 이미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꼴이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근데 어차피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2나 3 이외의 인수를 갖지 않는 것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2랑 3을 최소한 하나씩은 가져야 돼. 왜? 만약에 너가 2를 갖지 않아. 그럼 n값이 2로 나누면 얘는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오겠죠. 정수 아닌 유리수의 세제곱근은 당연히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각을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너는 2란 인수를 1개 이상 포함을 해야 돼. 여기서도 동일한 논리로 3이라는 인수를 1개 이상 포함을 해야 돼. 그럼 2랑 3이라는 종류 이외에 5나 뭐 7, 뭐 11 이런 것도 포함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최소라는 조건에 위배되겠죠.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2랑 3 이외에는 인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 최소 나올까? 최소도 나오지만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확장이 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랑 3을 인수로 갖는 것이 최소이다를 알고 계시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2로 나누니까 지수에서 1만큼 빠지겠죠? 지수를 3분의 1씩 하시면 됩니다. 2에 a 빼기 1 나누기 3 3에 b 나누기 3 이렇게 되고요. 똑같아요. 너는 2에 4분의 a 3에 4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각각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이 지수 부분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닌 정수라고 했죠. 굳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뭐 이런 부분 때문인데 밑에 거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b라는 값은 원칙적으로 0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0이 돼도 괜찮아. 여기서도 a는 1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죠. 1이 되면 얘는 0이 되고 2에 0승이 되니까 괜찮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얘네가 또 아닌 정수가 돼야 되거든. 아닌 정수. 근데 관찰 자체는 이렇게 세로로 본다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관찰을 하시면 돼요. 즉 여기서는 a는 4의 배수죠. 의 배수 중 요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돼. 그럼 4의 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 1 중 제일 작은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a는 4가 가능해요. 맞아요? 동일한 논리로 여기서 찾으면 돼. 얘는 거꾸로 할까? 3의 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지? 3의 배수 3, 6, 9. 아, 9가 되겠구나. b는 9가 됩니다. 이렇게. 4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 중에서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장 작은 수 n은 2의 4제곱, 3의 9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해가요? 괜찮아? 이렇게 세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근데 보통은 너에 따른 요걸 찾고 너에 따른 요걸 찾는다. 왜냐면 4의 배수 판단이 편하니까. 3의 배수 판단이 편하니까. 배수들 관찰하기가 편해서 그래. 거꾸로 해도 돼. 3으로 나눈 나머지 1 중에서 4의 배수인 거. 거꾸로. 4로 나눈 나머지 1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20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20번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조금 나눠지기는 했는데 난이도가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 다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 아이고. 이거 문제 다 풀고 잠깐 쉬고 여러분 연습 문제 줄 테니까 연습 문제 좀 풀고. 금요일에 시험 없는 거예요?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에 시험 없죠. 왜냐면 목요일은 수투니까. 수원 시험 화요일 날 다음 주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 목요일 날 시험 볼까요? 화요일까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다 설명했죠? 화요일은 화요일까지. 목요일은 목요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 많이 안 내줄 거예요. 그냥 뭐 한 40문제? 50문제? 아, 그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숙제가? 아, 뭐가 어렵죠? 아유. 이거 말고 우리 앞에서부터 하는 거는 안 어려워요. 그래? 언제 갔다 언제? 아, 그래. 목요일 거 첫회 아마 함수의 극한할 거. 함수의 극한 어려운데. 일단은 영상을 보고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영상은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 치면 나오나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구독자 83명이에요. 83명 맞나? 줄었나? 그거 보고 화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화요일날 중에 뭐 좀 일찍 와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남아서 좀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뭐. 아주 큰 지장이 있습니다. 조져요 아주. 절대 못 들어요. 수투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거든.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계수거든. 극한이 연속보다 어렵고요. 연속보다 미분계수가 어려워요. 가운데 있는 연속이 제일 쉽고, 근데 극한을 모르면 연속을 아예 못해요. 연속은 다 극한과 관련된, 연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승현? 알지, 너도. 극한이 오히려 연속보다 쉽지. 어렵지. 왜냐면 처음에 극한 개념이 없으니까. 미분계수가 어렵죠, 미분계수. 적분. 적분은 뭐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풀었나요? 잘 풀리나요? 식을 한번 볼까? 어차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다 써줬죠. 식을 이렇게 쓸게요. 2에 b-1 루트니까 나누기 2. 너는 7에 루트니까 2분의 a. 자,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도 너가 2에 너가 a-를 3으로 나누는 거죠? 수학여행 어디로 가니? 응? 평창? 평창 가서 도대체 무슨 수학여행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나쁘지 않죠. 제주도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긴, 그건 그래. 요새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이제 끝물이라. 자, 각각 자연수죠? 근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지수 부분이 음아인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a는 a끼리, b는 b끼리 조건을 보라고. 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얘는 b고 얘는 a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같이 보시고 이렇게 조건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즉 a의 관점에서는 너가 음아인 정수가 되려면 a는 짝수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일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럼 짝수 2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4가 최초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남겠죠. 4를 넣어봐. 4 빼기 1 나누기 3 하면 정수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최소가 4가 되고요. B는 최소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홀수라고 부르고 너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 홀수 중에서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는 B는 5가 되겠죠. 1 아니죠? 3 아니죠? 5 되죠? 그죠? 이렇게. 얘가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수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내신 변형인데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거 그 다음 찾으면 되잖아. 야 A가 4가 돼.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짝수 중에서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 그 다음 6일 거고 3의 배수니까 아니고 8일 거고 아니고 11이겠지 뭐. 아니 10이겠지. 10이 가능하죠? 얘도 똑같이 홀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번엔 2짜리가 돼야 되니까 얘도 6 커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와 관련된 숫자의 규칙성은 6마다 같은 게 나온다고. 6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이렇게 더하든 뭐가 되냐면 15가 되겠죠. 예를 들어 문제에서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9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21번. 자, A 3승 는 3, B 5승 는 27. 근데 너의 형태가 역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300 이하의 자연수의 4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A 3승 는 3, B 5승 는 27. 근데 세제곱근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n승을 한 거죠. 너가 자연수. 자, 식 한번 써볼게. A는 3의 3분의 1승이죠. 너는 3의 3분의 1승. B는 3의 5분의 3승이네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세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 씌웠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3의 9분의 1승. 너는 뭐가 나오냐면 3의 10분의 3승이 나오죠. 아이고야, 통분할까? 3의 90분의 37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n승 했으니까 n.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즉 너의 지수가 음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 n은 90의 배수 끝.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지수 연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22번. 요거? 3의 90분의 37 곱하기 n? n승. 이거 통분한 거예요. 9분의 1과 10분의 3. 이쪽 10. 너가 93, 27. 다음 37. 자, 22번. 22번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잘 보시면 이번에는 n 제곱근, 그 다음에 안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10이 음의 실수래.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음의 실수래. 뭔 소리야 이거. 봐봐. 정수가 아니라 그냥 음의 실수라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얘가 음수이고 얘가 홀수죠. 음수이고 홀수면 얘는 0보다 어때? 작아요. 작죠. 왜냐면 내가 음수를 홀수번 곱해야지만 음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이게 음수기 때문에 n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홀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음수는 홀수 거듭제곱분밖에 없어. 음수가 짝수 거듭제곱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짝수번 거듭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실수 입장에서. 물론 복소수나 이런 건 가능하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는 사실은 n 값이 홀수이구나를 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세제곱근 루트 n제곱, 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5 이하의 자연수래요. 여러분이 지수로고 단원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고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얘는 지금 범위를 준 거고, 얘는 이제 어떤 숫자에 대한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을 준 거죠. 넌 조건. 범위와 조건 중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범위일까요? 조건일까요? 무조건 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조건? 뭐지? 자, 아무튼 조건이에요. 자연수 조건인 거예요. 너는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n제곱은
n의 3분의 2승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225 이하인 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너가 자연수인데 사실은 225 이하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즉 너는 자연수인 거예요. 그래서 도입을 는 자연수 이렇게 준다고. 는 m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애들이 대다수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작거나 같다 225 이따위로 풀거든. 솔직히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럼 이걸 식을 정리를 해보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15의 제곱이니까 그래? 그럼 n은 작거나 같다 15의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러면서 홀수. 그럼 15의 3승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는 너무나 개 많아서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안 풀린다고.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n의 3분의 2승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사실은 n은 세제곱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n이라는 숫자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소인수들이 있겠죠. 어떤 소인수 P1이 있다고 칩시다. P1. 그럼 P1이 몇 개인가 있어요. K가 있어. 이렇게. 얘는 지금 너의 어떤 소인수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거를 3분의 2승을 했더니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는 P1의 3분의 2K승이 이 부분이 음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어차피 이 자연수 조건을 하려면 항상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지금 n값이 어떤 종류의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소인수 분해를 했다 치면 어떤 P1이라는 소인수를 K개를 갖고 있다 치면 그거에 3분의 2승을 했을 때 너네끼리 곱해진단 말이야. 3분의 2K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음아닌 정수가 된다는 거는 K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3의 배수가 돼야지만 너의 지수 부분이 음아닌 정수가 나온다고. 3분의 2승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모든 소인수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P1도 K승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P2도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P3도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즉 n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인수는 항상 3의 배수 거듭제곱씩 갖고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연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n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세제곱수라는 얘기예요. 됐어? 이거 정리하면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 n제곱은 n3승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바로 세제곱수라는 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세제곱수라고. 당연히 m은 제곱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n이 세제곱수라는 거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된다고. 아까 n이 15의 3승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세제곱수인 그 중에서도 홀수인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 3회 3승 5회 3승 15회 3승 이런 거밖에 없다고. n이 1일 수가 있나요? 문제에서 n이 1이 된다고 나와 있나요? 자연수에는 2 이상 동그라미 치세요. 2 이상 나와 있죠. 지수 단원에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거듭제곱근 자리거든. 거듭제곱 근 표현. 너네 1 거듭제곱근 들어본 적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1승에서 뭐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인데 아무 의미 없죠. 즉 거듭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통상 이 자리는 거의 2 이상의 것들만 출제가 돼요. 마지막에 답을 낼 때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3의 5승부터 15의 5승까지를 해보면 3의 3승에서 15의 3승까지 해보면 총 7개가 나와. 원래 1부터 16까지가 숫자가 16개인데 그중에 홀수가 절반에서 8개인데 1을 빼면 7개가 나오거든. 근데 답에 지금 8이 없죠. 답에 지금 7과 9밖에 없어. 답은 7인데 답에 8이 있으면 애들이 여기서 문제 호흡이 길잖아. 세제곱수야. 그럼 너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애들이 이거를 갖다가 끼워서 8개라고 답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얘는 사실은 안 된다고. 원래 n이 2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다고. 문제에서 대부분 준다고. 근데 문제에서 줬는데 이 조건은 내가 초반에 첫 줄이니까 쓱 읽고 넘어가서 문제 열심히 풀다가 그래서 풀어냈다 하면 1까지 포함시켜서 8개로 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제곱근 표현일 때는 통상 2 이상으로 문제를 대다수를 출제를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괜찮아. 근데 문제 조금 어렵지, 그지?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네가 처음에 조건을 대충 봤어.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홀수? 그러면 했다가 모르겠는데? 해서 하다가 세제곱수네? 세제곱수니? 해냈다. 그래서 그 안도감에 약간 방심하고 문제를 8개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많이 발생한 일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라고. 자, 대소 판단 나오죠. 대소 판단은 그냥 거듭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보시면 세수 너가 3의 3분의 1승 6의 4분의 1승 너가 7의 6분의 1승. 자,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요거 같은 것끼리 얘네 요 분모에 있는 최소 공배수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3, 4, 6이니까 12승 하면 되겠죠? 12승 하시면 돼요. 다. 거듭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x가 y보다 크다면 x의 n승을 해도 y의 n승보다 큽니다. x, y가 0보다 클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거듭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한 것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3의 4승 나오죠? 6의 3승 나오죠? 7의 제곱 나오죠? 누가 봐도 6의 3승이 가장 크죠? 네가 가장 작죠? 3의 4승이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4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24번은 다 6승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죠? 6승 하면 맨 앞에 거는 세제곱근 루트 3 루트인데 6승을 해보시면 3의 3분의 1승이니까 3의 제곱으로 나오고요. 2의 루트의 세제곱이니까 2의 1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2의 루트 3인데 역시 너도 3승이니까 2의 제곱으로 나오고요. 3의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3의 1승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2 세제곱분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데 넌 2분의 1승이니까 2의 3승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2의 1승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대소관계상 얘가 제일 큰 것 같네요. 16이고 너가 9고 여기가 12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짠. 넘어갑니다. 자, 25번 볼게요. 뭔가 이상한가? 미안해. 얘가 더 크죠? 얘가 18인데 너가 12고 너가 16이고 그지? 얘가 18 아니니? 얘가 제일 크네. A가 제일 크고 C, B 이렇게 돼야 되네. 미안. 이거 안 맞죠? 25번 보겠습니다. 자, 25부터 28까지는 실생활의 활용 문제들인데 이렇게 약간 비문학처럼 줄글로 쭉쭉쭉 나와 있고 여러분이 맞는 용어에다가 맞는 숫자를 잘 대입을 해서 식을 서로 연립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식을 연립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상 연립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대입해서 풀어내는 것을 연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식을 늘어놓고 고민을 하고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약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식을 서로 빼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서로 나누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볼게요. 25번은 뭐 간단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이와 같은데 너와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일단은 부피를 표현을 해보면 너는 루트 8이니까 2의 2분의 3승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2니까 2의 3분의 5승 곱하기 마지막으로 6제곱근이네요. 세제곱근 다음에 루트니까 6분의 1승이죠. 128의 6분의 1승 128은 2의 얼마? 7승인가? 6분의 7승이다. 그지? 이렇게 너랑 같은 어떤 모서리의 길이가 있는데 그게 x3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x값 구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지수를 6분의로 통일을 합시다. 6분의 2에다가 3 곱하니까 9 3에다가 2 곱하니까 10
7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의 3분의 13 나오는 거 맞나요? 26이니까 3분의 13 되겠죠? 자, 그게 x 3승이니까 x는 2의 9분의 13승이네요. 너는 9 거듭 제곱분 2의 13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9 더하기 13에 해당하는 22가 나온다. 간단하다. 그 다음에 26번 별표. 요게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이분법을 이용해서 얘가 2배씩 막 늘어나죠. 그래서 뭐 아메바 뭐 이런 것들 이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래. 그러면 아니지.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배라고 그랬구나. 그럼 봐봐. 얘가 원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시간이에요. 그러면 A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원래 A0에다가 2의 거듭 제곱을 하는데 요 T시간만큼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고 T분의 이게 지금 소요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소요시간. 예를 들어 여기가 그냥 T가 되면 2의 1승이 되는 거죠. 여기가 2T가 되면 약분이 되면서 2의 제곱이 돼서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 너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원래는 T0분의 T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문제에서 T라고 나와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너로 나눠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마리 때문에 그럼 8은 1 곱하기 2의 T분의 8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럼 T값이 나오죠. T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지금 8배가 돼야 되니까 너가 2에 3승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8분의 3분의 8이 3분의 8. 이렇게. 그죠? 3분의 8이 되면 정확하게 2의 3승이 나오죠. 자, 한 마리가 16시간인 경우가 하면 몇 마리가 되겠는가? 그럼 이제 다시 구하고 싶은 건 너고 1 곱하기 2의 T분의 16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가 3분의 8이었죠? 너는 계산하면 6 나오죠? 이게 6승이 되겠죠? 답은 64가 된다. 말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야, 한 마리가 8시간이 지나면 8마리가 됐다는 건 8배가 된 거지. 근데 16시간이라는 건 8시간이 한 번 더 지난 거죠. 그럼 8마리가 돼서 8배가 됐고 각각의 한 마리씩이 다 또 8마리가 돼서 8 곱하기 8이니까 64마리가 되는 거는 맞는데 얘는 이제 8시간이랑 그 다음에 16시간으로 깔끔하게 숫자가 떨어지게 줘서 그렇고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야. 3분의 8이라는 건 단위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알고 계세요. 이 식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반감기도 써놓을까? 반감기식 써놓을게요. 너는 A는 A0 곱하기 2분의 1에 보통 T0분의 T로 씁니다. T분의 T로 쓸까? 이렇게 쓰자.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민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방사성 동위원소 뭐 이런 거 있잖아. 탄소인데 뭐 탄소 걔가 15짜리 탄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반감기가 2000년이라는 동, 뭐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 얘가 몇 g이 남아있다는 동.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하죠. 어떤 지질 같은 거, 뭐 지층 같은 거 연대를 측정을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그 비율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질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7번, 28번이 이쪽에서 사실 실생활 활용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고요.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 양수량, 높이, 그 다음에 비교 회전도 사이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 개 복잡하죠? 자, 그래서 결론. 비교 회전도 너와
회전수, 양수량, 높이.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관계죠. 너가 회전수, 양수량, 그 다음에 너가 높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분당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 밑줄. 이 부분은 상수라는 거예요. 너는 일정이에요. 아, 그러면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변수가 많은 거는 아니고 변수는 사실은 그러면 Q와 H라는 이 두 가지에 따른 S의 값이 되겠네. N이라는 요 분당 회전수는 일정하다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양수량이 24, 양수할 높이가 5일 때의 비교 회전도가 S1. S1은 식 써주시고 너의 양수량이 24. 24의 2분의 1승. 양수할 높이가 5. 5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 S1인 거예요. 두 번째. 양수량이 10이고 10일 때가 S2예요. 12고 10일 때가 S2입니다. 짠. 문제에서는 애시당초에 서로 나누고 싶죠. 대놓고 서로 나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나눠주시면 동일한 요소끼리는 없어질 거고요. 지수가 같은 것들끼리는 나눠주시면 돼요. 밑끼리 나눠주시면 돼요. 즉 12분의 24의 2분의 1승에 해당하는 2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나눠주고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승인데 너는 사실은 그냥 2의 4분의 3승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S2분의 S1이구나. 남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연산 2의 4분의 5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2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 연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풀어보세요. (28번) 문제가 그래도 이런 활용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이대로 그냥 연산해서 풀 수는 없고 살짝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승우야, 그만 좀 자. 일어나. 똑바로 앉아서 풀어.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더 졸려요.
풀었나요? 어렵나요? 활용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5일 때가 최대 개체량의 2분의 1이라는 거는 5일 때는 2분의 1 K라는 소리예요. 최대 개체량이 K거든. 7일 때가 4분의 3 K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요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살짝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9일 때도 대입해서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준서 풀었어? 자, 봅시다. 보시면 식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A, B, C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너를 대입을 해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 5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 B 분의 1 K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7B죠, 이번엔. 너가 4분의 3인 거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B 분의 1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너가 2분의 1이니까 양변을 역수를 취하시면 A의 마이너스 5B 그리고 너를 역수 취한 거 플러스 1이 2니까 1 넘어가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역수 취하고 1 넘긴 거예요. 역수 취하고 1 넘기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7B 역수를 취했으니까 3분의 4 1을 뺐으니까 3분의 1 요거 되는 거 맞죠?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것만 알면 돼. 나한테 누가 A, B, C 다 구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그러면 보시면 너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얼마가 될까? 너와 너의 관계. 동일하게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거에다가 요 곱하면 이거 나와야 되죠? 이거에다 요 곱하면 나와야 되죠? 동일한 게 곱해져 있는 거 아닌가? 1에다가 널 곱해서 3분의 1이 됐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9분의 1 갖다 넣어주시면 9분의 10분의 1이니까 답은 10분의 9가 나오더라. 짠! 됐죠? 답은 4번에 있다. 이거 이해가요? 이 활용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예요. 활용 문제는 원래 이 정도가 일반적이야. 이 정도. 그냥 띡 대입하고 띡 나누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이고요. 얘는 그냥 쉽게 안 나오지. 어디까지 식을 내가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 식을 정리를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가 내신 기출이. 내신에서 살짝 어렵게 나오는 활용 문제예요. 이 정도는.